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네. 오늘 또 알찬 정보를 전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태교의 여왕 정미 씨. 네. 고! 안녕하세요, 남정미입니다. 네. 제가 무슨 태교의 여왕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아니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그러면은 지가 가서 태교를 한다고. 그거 말 되네요. 아니, 그냥 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예, 예. 정미 씨는 나중에 네. 아이를 갖게 되면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엄청나게 많이. 계획은 판타스 날 거야. 있으신데, 그렇죠. 네. 어떤 태교를 하고 싶으세요? 많은 태교 저는 중에서. 보니까 친구들이 막 되게 잘생긴 연예인 사진 보고 되게 많이 태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지섭, 뭐 이렇게 장동건. 달라요. 아, 그렇게 네. 되게 잘생긴 딸을 낳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고요. 동화 좋네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동화도 좋고, 그 클래식 같은 거 좀 왜 웃으세요? 이봐요. 왜 웃는 거예요, 지금. 클래식 같은 노래 들으면서 네. 그때 잠깐 그것만 듣는 그 10달 동안 되는 것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들을 거니까. 정미 씨도 그래요. 연기 또 한연기 하니까 그렇죠, 한연기 동화 하죠. 태교하면 정말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만화책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좋을 것 같네요. 재밌게. 그렇죠. 예, 애기한테 이제 뭐 술을 못 먹으니까 와인, 그러니까 신의 물방울 이런 거 이렇게 읽어주면서 나중에 나오면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뭐. 빨리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왜? 태교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으시겠어요? 네, 여성을 위한 좋은 책을 준비해 오시는 분입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어떤 태교를? 저는 지금 그 동화태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굉장히 저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사실 과거에 왜 우리 선비들이 공부할 때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책을 읽었잖아요. 네. 책을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또 그것을 음독한다고 해서요. 소리내서 읽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소리내서 읽게 되면 각인이 되고 내면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돼버립니다. 저는 소리내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안 읽어지더라고요. 읽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소리내서. 그런데 지금 동화를 읽어주는 태교를 하는 거잖아요. 소리내서 읽게 되면 그 동화의 착한 내용들이 엄마에게 내면화가 되는 거죠. 좋네요. 예, 그래서 그냥 머리로 들어오는 정보화가 아니라 네. 내면화가 되게 되면 그것이 정서가 되고 그 정서는 그대로 태아에게 연결이 될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 김성진 출판평론가께서는 어떤 태교를 하셨냐고요? 저는 사실 아기가 없기 때문에 맞아.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태교에 대해서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이가 똑같이 동화 태교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랑 역시 전문가가 이야기하신 거랑 다르네요, 달라요.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 저분 말 들으니까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맞아요. 서진 씨 얘기 들었을 때 그런 게 있구나 뭐 이 정도 느낌 이랬습니다. 자 이분은 치는 또 뭐예요 방송 중에 좋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딱 알맞는 여행지를 소개시켜 주실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늘 도인처럼 옷을 도복을 입고 오셨어요. 길 지나가다가 말이 잡혔어요, 저. 혹시 그렇죠. 얼굴 굉장히 영혼 맑으신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자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면 네. 어떤 태교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많이 먹고요, 좋은 거. 그리고 많이 보고, 그리고 저도 얘기 많이 해주려고요. 얘기 많이 해주고,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건 영어. 곱창태교. 아니, 영어. 제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기 때 하면 되게 좋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럼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가 만약에 있다 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상황을 만들어봐서. 잠시만요. 진지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얘기. 뭐, 예쁘게 나와라. 건강하게 얘기한테 나와라. 하시라고 우리한테 하세요. 됐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끝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생방송인지라 네.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성에게 좋은 책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예, 여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옷장 심리학이라는 네.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죠. 그러네요. 예, 제니퍼 바움가르트너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그 주로 나타나는 주요한 9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상들이 참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증, 맞아요. 또 패션 우울증, 네. 외모 혐오증, 또 과도 노출증 이것도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고요. 예. 연령 망각증, 또 시간, 장소, 상황 무감각증. 이 책 서진 씨가 쓰셨나 봐요? 아까 이름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네. 또 이제 브랜드 집착증이라든지 패션 무력증. 그러니까 이 현대 여성들이 특히 이 치장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학적인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일종의 치유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조언들을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패션 치료, 심리 상담 이러한 게 영역의 책입니다. 네, 네, 사실 기존에 요즘 심리학 책들이 엄청 많이 그렇죠. 쏟아져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패션 심리학. 네. 이건 또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패션 치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데 이 저자가 패션 치료를 뭐 이제 제일 처음에 뭐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패션 치료가 뭐죠? 가령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그 섭식장애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그 어디 이상 증상 이러한 부분들과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의 일정 정도의 그 관계성, 그러니까 그 연관 관계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치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차림은 사실은 그 심리적 내면의 반영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옷차림을 바꾸게 함으로써 심리에 또 다른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정장을 입었을 때, 뭐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 뭐 청바지, 뭐 편안하게 옷을 입었을 때 행동이 틀려져요. 맞아요. 네, 저의 행동이 굉장히 틀려지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입을 때는 많이 까불고요. 좀 이렇게 좀 갇혀 입을 때는 굉장히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은. 왜 자꾸 무게감 잡으시고. 네, 왜 이렇게 저를 비웃으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밌네요. 네, 옷장 심리학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안에 이야기 내용조차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가령 뭐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네네. 과다 노출이라든지 또 뭐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사이즈에 집착하는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사이즈보다 작은 옷을 막 입으려고. 네. 그리고 무리하게 항상 너무 어려 보이기 위해서 거의 그러니까 뭐 보통 여자들은 다 그렇지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집착증을 보이는 그런 여성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패션 문제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여성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좌절이라든지 또 씻을 수 없는 어떤 잠재의식 속의 상처, 뭐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옷 입기라든지 잘못된 패션으로 사실상은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이 박사가 옷차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심리 치료를 감행을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임상의 효과들을 봤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심리학 하면 일단 뭐 그림을 그려봐라. 네. 그렇죠. 뭐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장난감을 골라봐라. 뭐 이 정도인데 그냥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옷차림. 입고 있는 옷차림을 딱 보고 너무 몸보다 타이트한 옷을 입고 다니면은 어떤 심리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문제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예, 갑자기 그리고요. 저는 네. 옷을 입는 게 조금 두려워지네요. 맞아요. 이게 내가 맞아요. 옷 입는 걸로 뭔가 나의 내면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니까 그냥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저기 케이블에 보면 화성인 무슨 뭐 이제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병 걸린 거. 네. 병 걸린 언니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막 노출증 환자들 막 이런 그 옷을 뭐 노출하고 아니면 어떤 가터벨트 입고 다니는 여자 막 이런 게 그래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파고 들어가면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렸을 적에 받았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입고 그래요. 다닌다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릴 때 그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은 내면적 상처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간혹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이후에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라든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려는 어떤 그러한 심리적 경향성이 옷차림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뭐 임상 결과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구체적인 네, 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래요. 들어볼까요? 가령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지나치게 노출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한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케이트라는 여성인데 사실 어른의 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과다 노출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실 그 화려한 옷차림이 시선을 끌게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 상담자에게 그 뭐랄까 상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몸을 그저 그냥 육체성으로만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들로서만 부각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내면이 감춰지고 그것이 더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내면이 함께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이다라는 이제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해석이네요. 예. 우리 케이트 씨가 그랬구나.
모르세요, KT 씨? 워싱턴 아, DC의 그렇군요. KT 씨. 김옥분 씨랑 무슨 관계예요? 심리학적으로 네. 노출을 많이 이렇게 병적인 노출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출을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마치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착각들이 이제 그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아, 그 주변에 가면 보면 유난히 노출을 심하게 하거든요. 심하게 좀 즐기시는 분들이 네. 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난히 가리고. 감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감추는 분, 노출하는 분 둘 다 안 해요. 일단 감추는 분 여기 한 분 계시고 노출하는 분은 또 딴 데 있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면 이렇게 패션을 아예 포기해버린 여성들도 있잖아요. 왜 예전에 이제 인터넷 유머에 보면 네. 시골 마을에 버스를 찍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머리를 하고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그런 모습. 그래요. 이 저자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언급을 했죠. 네,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패션 무력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도 여성은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조용히 본인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본인이 판단하거나 이것이 병일 거야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라는 건데요.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작은 열망을, 네. 소망을 가지고 네. 그저 자신의 아주 작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 연인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뭐 맞아요. 난 너를 위해서 뭘 하지 않을 거야. 네. 뭐 이런 결심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려고 네,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귀엽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성인이 돼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성들에게 점점 큰 것들로 자리 잡게 되면 하나의 어떤 병적인 증상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패션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패션에 대한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것은 내가 이 가정에 충실하고 내가 남자를 사랑을 하는 뭐 하나의 증표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패션 무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심리학적으로는 좀 뭔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렇죠. 예. 정말 새롭네요. 네. 그렇다면 패션에 대해서 패션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까지 저버릴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또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저자는 과연 어떤 탈출 방법을 제시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사실 이 그 상담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네. 본질적으로 뭐 꼭 이 패션에 관한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네네. 스스로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나 가령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자신이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인식이 되면 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네. 사실은 치료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면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네네. 본인에게 이거 나한테 문제가 좀 있군. 이런 케이스는 나와 거의 같군.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 가지고서도 상당 부분 이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신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일깨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책에서 그러면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야말로 단순히 뭐 옷을 입고 안 입고 뭐 내가 잘 입고 못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성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그닥 이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처음에는 그렇고요. 속상하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네. 사실은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고요. 현대 사회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을 누가 그러니까 주목해 줄 것이고 맞아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어. 이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되게 되면 사실은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소한 측면들, 물론 옷차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내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호등이고 그렇다면 본인을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섬세하게 신경을 쓰라. 네. 이제 바로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자라면 누구나 패션에 좀 관심은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걸 또 심리학과 이렇게 묘하게 연결지었다고 하니까요. 주말알라 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근데 책이 이거 될 뭐 것 같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네. 요새는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신경을 그렇죠. 쓰는데 남성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책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이번엔 여행을 떠나봐야죠.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기대됩니다. 오늘은 전남 순천으로 갑니다. 네. 전남 순천이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남도.
순천만에서 그 오늘 10월 20일까지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름부터 신선하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국제정원 저 박람회. 라디오에서 광고 나오는 거 들어봤어요. 저도 어디서 광고를 통해서 네, 본 것 저도요.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무슨 박람회예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이름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인데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이게 뭐지? 정원 박람회? 그러니까 이랬었거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순천만은요. 왜 다른 데가 아니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됐냐면요. 네. 순천을 지도에서 보면은 그 서쪽으로 왼쪽으로는 보성 벌교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그 광양이 있어요. 여수반도와 그 고흥반도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쪽에 순천이 있거든요. 네. 순천만은 그 아주 안쪽으로 보드랍게 안긴 그 바닷가인데요. 여기가 그 민물하고 짠물이 들고 나는 강의 하구예요. 덕분에 여기 이제 갯벌이 넓게 있고요. 갈대군락이 펼쳐져서 생태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진 아마 보시면 여기 하실 거예요. 이 갯벌이랑 갈대가 그려내는 이 풍광뿐만이 아니라 뭐 네. 칠개, 농개, 짱뚱어 같은 생명체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만 자체가 거대한 정원인 거예요. 자연 정원. 그 자연 정원에서 펼쳐지는 국제 정원 박람회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원, 대표적인 정원의 모습들이 순천에 다 모인 거, 뭐 이런 게 국제 정원 박람회인 맞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뭐 벌교, 광양, 여수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 생태계적으로 소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뭐 정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태적으로 소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뭐 그렇죠. 꽃들의 축제, 정원의 축제,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끝인 건가요? 네,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은 네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서 가시는 거랑 그 정도의 감을 갖고 가시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예. 굉장히 거대해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걱정되시거든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박람회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요. 길 좀 알려주시죠. 뭐 들어가자 방법. 정문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셔갖고 한 네, 바퀴 쭉 이건 돌면서.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잘 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람회장은 크게 네 개 구역으로 나눠져요. 네. 그 꿈의 다리라는 다리가 가운데 있고요. 예. 그 서쪽으로는 한국정원과 철쭉정원이 있는 수목원 구역, 그리고 그 순천만 국제습지센터하고 하늘정원이 있는 그 습지센터 구역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꿈의 다리 동쪽으로 넘어가면은 무궁화 정원이나 야수의 장미 정원, 그리고 네. 뭐 중국, 프랑스, 일본 그런 그 세계 각국의 정원이 모여 있는 세계 정원 구역, 그리고 습지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꿈의 다리를 가운데 두고서 그 한쪽씩 서쪽, 동쪽 나눠서 살펴보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네. 서쪽에는 서문 주차장이 있고요. 동쪽에는 동문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어느 쪽에 주차하시냐에 따라서 그 동선을 정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정말 연인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가면은 걸으면서.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지금 그래요. 그림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주최 측이라고 해야죠. 박람회에서 추천하는 코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추천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시간이 이게 한 바퀴 다 돌아보시면 5시간 정도 걸리세요. 그래요. 꼼꼼히 다 보시려면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전체 꿈의 다리를 건너서 서쪽과 동쪽을 다 보시려면 3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한쪽씩 뜯어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서쪽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빛의 서문부터 순천만 순천만 그 국제습지센터 그리고 네. 꿈의 다리를 건너서 네. 에코즈 온실 그리고 나무 도감원 그리고 한국정원 빛의 서문까지 다시 그 서쪽 지역만 꿈의 다리를 보고서 서쪽만 도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서쪽만 보는데도 2시간이 걸리는 꿈의 거죠. 다리까지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또 그래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서쪽 한쪽. 동쪽에 나는 세계 그 정원이 궁금하다. 네. 그럼 동쪽을 보시면 되고요. 꿈의 다리는 한번 꼭 보시고요. 네.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한쪽만 보기는 아쉬우실 테니까 그렇죠. 좀 뜯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동문 주차장이 될 거면 동쪽으로 돌아보고 서문 주차장이 되실 거면 서문 이렇게 돌아보면 된다고 한 2-3시간 걸리니까 돌아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구석구석 아까우니까 다 뜯어봐야겠다 하면 5시간 걸린다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동선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커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려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네. 이쪽을 넣어서 나만의 동선을 만드시면은 여행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서쪽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정원하고 네. 수목원 전망지.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순천 그 국제정원 박람회를 비롯해서 순천 시내가 다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풍광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꿈의 다리를 건너면은 네. 이쪽에서 이제 그 튤립과 풍차를 상징되는 네덜란드 정원이라든가 베르사유 궁전에 온 것 같은 프랑스 정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 정원, 그리고 되게 섬세한 그 감성이 느껴지는 일본 정원, 그리고 야수의 장미 정원하고 흑두루미 미로 정원도 보시면은 요 정도는 꼭 넣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근데 소홍 기자가 직접 가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를. 근데 한국 정원의 특징은 뭔가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정원 특징 우리나라의 모르겠어요. 정원의 특징은 뭐였어요? 보니까 가서 이제 다른 나라의 정원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네. 우리나라만의 정원의 특징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게 마침 궁금했어요. 다행히도. 아는 걸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문가인데 그걸 알아야지 그걸 감사하면 안 되죠. 네. 그 우리나라의 정원은요, 네. 왕비들은 궁에 들어오면은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네. 가끔 뭐 외출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고 그렇죠, 특히 그렇죠. 아까 태교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를 가진 회임을 하면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좋은 것도 봐야 되고 태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궁을 보시면요. 그냥 뭐 후원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이거를 그대로 옮겨놔 놓은 것이 이 한국 정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창경궁하고 뭐 창덕궁 가면 뒤에 후원, 네네. 네, 그걸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서 한국 정원은 볼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그 보시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꾸며놨거든요. 네. 이소은 기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게 봤던 정원은 어느 나라의 정원이었어요? 저는 정원보다는 온실이 좋았습니다. 온실 안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소은 기자가 이제 직접 갔다 왔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원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식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정원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것들을 이제 인간이 만들어서 사실은 우주를 구현하고 가장 만들어 놓고 싶은 이상향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을 놓고 한번 각국의 정원들을 비교해 보시면 각자의 나라 사람들이 이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아주 또 색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너무 걸었어요, 지금.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거나 뭐 혹시 여성분들이 많이 걷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이들만을 위한 이동 수단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 정원 각국의 이상향이 담겨 있는 그 정원에는요 다행히도 순환 버스가 다녀요. 친환경 에코버스가 네. 다니는데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다 타고 계시거든요. 저는 할 수 없이 걸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걸으셨대요. 5분 단위로 그 세계 각국 정원 그 구역을 돌아다녀요, 얘가. 그래서 네. 이거 이용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그렇군요. 다니실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쉼터가 많이 있어요. 앉으셔서 그 간식거리 드시면서 쉬엄쉬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박람회장 보는 거 말씀만 들어도 다리가 아프고요. 땀이 지끈지끈 나고요. 여기 좀 야간 개장도 한다고 하니까 좀 현선해지는 저녁 때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근데 순천까지 가서 네. 전라남도 순천까지 가서 박람회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섭하죠. 바다 있죠, 바다. 네. 뭔가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추천해 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있죠. 순천만. 자연. 순천만이 한눈에 보여지는 자연 생태공원에 가시면은 이거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마 사진 보시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순천만을 상징하는 그 푸릇한 지금은 갈대가 굉장히 풀어요. 청보리밭처럼 아주 푸른색의 그 갈대들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일몰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 초입에서는 무진기행 그 배경이 됐던 대대폭우를 지나서 굉장히 반가워요. 아, 사진 보이시죠? 정말 그림 같은데요. 용산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저 풍경이 보여요. 네. 저 칠개들, 짱뚱어들 노는 거는 안 보이실 거지만 가까이서 이제 밑에서 보시고요. 용산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해가 지는 모습, 순천만으로 해가 떨어지는 장면 한번 보시면은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천만 석양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얼마 들고 가면 되는지 뭐 이런 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입장료가 있어요. 1일권 가격이 성인은 16,000원, 16,000원, 그리고 청소년 12,000원. 정원 박람회가요? 네, 정원 박람회가. 어린이가 8,000원이에요. 약간 가격대가 있죠. 근데 다행히 8월 31일까지 야간 개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오후 7시부터 7시까지 입장이 가능해요. 5시부터 9시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더울 때 너무 땡볕에 다니시기 무리되시면은 아예 그 5시 딱 들어가셔서 그 7시 이후에는 볼 수 없는 관람이 제한되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고 한국정원 같은 경우는 물이 있어서 먼저 보시고요. 5시 들어가셔서 그리고 7시부터는 좀 야간 그 불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야경을 또 감상하시면은 좀 더 여유 있고 가격도 반이에요. 정가의 반이니까 좋네요. 이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다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정원 박람회보다 이 순천만이 훨씬 더 매력을 그러게요. 좀 많이 지금 느껴요. 그림을 네. 보니까 진짜 한번 너무 가보고 예쁘네요.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짱뚱어 아까 짱뚱어 막 영상에 보였죠. 뛰어놀고. 네. 짱뚱어 구이가 너무 맛있는데. 제 쳐다보면서 너무 먹고 싶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읽으면 좋은 책, 그리고 여성이 떠나보면 좋을 만한 여행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